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셋째 마당 코딩 두이 코딩 테스트 실전편에서 제 8장 그래프 그 중에서도 유니온 파인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유니온 파인드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프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프 문제에서 부분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래프 영역에 유니온 파인드를 포함시켜 보았고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되게 유용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개념과 원리를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온 파인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유니온 파인드는 여러 노드가 있을 때 특정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해 한 개의 집합으로 묶는 유니온 연산, 그리고 두 노드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파인드 연산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파인드 연산은 자신의 대표 노드를 찾아주는 연산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온 파인드는 여러분, 유니온과 파인드 연산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연산의 수학적 정의는 아래처럼 제가 기재해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알고리즘적인 형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니온 파인드 원리를 이해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전에 초기화를 진행해 줍니다. 초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열인데요. 이 배열이 대표 노드를 저장하는 배열입니다. 근데 최초에는 인덱스의 값을 그대로 값으로 넣어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떤 어떤 노드들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게 세팅이 되거든요. 이렇게 세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대표 노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다 값으로 저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유니온 연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니온 연산을 배우다 보면은 파인드 연산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한번 밑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유니온 1, 4를 한다고 가정하면 유니온 1, 4 결국 1과 4를 그래프에서는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이랑 4를 하나의 집합으로 만든다는 게 그래프에서는 1이랑 4의 노드를 연결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결해주는 방법, 연결했다는 걸 뜻하는 방법은 저는 무조건 작은 애를 대표 노드로 한번 해볼게요. 한 기준만 정해주면 되는데 저는 작은 애를 대표 노드로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4에 있는 대표 노드를 표현하는 값에 1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4의 대표 노드는 1입니다. 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유니온 5, 6. 결국 5하고 6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저희는 작은 애를 대표 노드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대표 노드의 값을 6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6은 5로 연결되어 있고 5를 대표 노드로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직접 했잖아요. 근데 유니온 연산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칠게요. 뭐냐면 유니온 연산을 할 때 항상 대표 노드끼리 연결해 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은 처음에는 그냥 바로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얘네 자체가 처음에는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얘네 자체가 다 대표 노드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안 그럴 때는 한번 해볼까요? 유니온 지금 4하고 6을 해보는 거예요. 유니온 4.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대표 노드들끼리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럼 4의 대표 노드를 찾아야겠죠?
대표 노드를 찾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 결국 근데 대표 노드 찾는 거 뭐죠? find 연산을 통해서 할 거예요. find. 그럼 find 4를 한번 먼저 해보겠죠. find 4. find 4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요. find 연산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4를 일단 봅니다. 그래서 4의 인덱스랑 밸류가 똑같은지 봐요. 똑같으면 대표 노드인데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밸류의 값을 인덱스로 갖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봐요. 두 개를. 똑같은지 다른지. 여긴 똑같죠. 똑같은 뭐예요? 네가 대표 노드구나 해서 얘를 찾습니다. 결국 1이 대표 노드였네요. 6도 대표 노드 원래 찾아야겠죠. 대표 노드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find 6 해보겠죠. find 6 똑같습니다. 먼저 6에 가가지고 6의 인덱스랑 값이 똑같은지 봐요. 틀리네요. 틀리면 얘 밸류가 갖고 있는 인덱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얘랑 밑에 애랑 봐요. 여기 이렇게 써있지만 원래 기존에 5, 5로 똑같았어요. 그럼 얘도 얘네들이 대표 노드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유니온 4, 6은 5와 1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우리는 작은 애를 대표 노드라고 했으니까 이 5 자리에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유니온 4, 6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가 유니온 4, 6을 했지만 잠시만요. 밑으로 많이 내려갔는데 잠시만요. 유니온 4, 6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됐을까요? 많이 내려. 네, 여기서 유니온 4, 6을 했지만 실제로는 1하고 5를 연결해주는 효과가 났겠죠. 근데 이게 4랑 6을 연결해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4랑 6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find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예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find를 보면 자신이 속한 집합의 대표 노드를 찾는 연산이 find예요. 근데 find 연산은 단순히 대표를 찾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를 찾는 역할을 하는 방법은 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프를 정돈하고 시간 복잡도를 향상시키는 이런 일도 해준다고 해요. 이건 밑에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동 원리를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대상 노드의 배열에 인덱스 값과 밸류 값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밸류 값이 가리키는 인덱스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동일하지 않을 때. 동일하면 뭐예요? 걔가 대표 노드인 거죠.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을 해줍니까, 여러분? 인덱스의 값과 밸류 값이 같을 때까지. 결국 이게 뭐예요? 대표 노드 찾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보면 반복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그래서 재기함수로 구현이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집중해 주세요. 재기함수의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 이 재기함수를 빠져나오면서 거치는 모든 노드 값을 누트 노드 값으로 변경합니다. 이 누트 노드가 뜻하는 게 뭐냐? 이 누트 노드 값은 대표 노드의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로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한 부분 이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읽고 나서 여기까지 위에서 제가 유니온 연산을 통해서 이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find 6을 한번 해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find 6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6이랑 5랑 똑같은지 보내 틀리니까 인덱스 값으로 가고 또 5에 있는 밸류 값이랑 5랑 똑같으면 틀리니까 여기까지 가요. 이게 재기함수 형태로 쭉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코딩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저희는 오늘은 이론 강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재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올 거잖아요. 빠져나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값으로 여기 있는 거치는 데를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해주라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래프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변하게 돼요. 이런 형식으로. 근데 이 find가 여러분 find 할 때 재기함수로 구현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근데 재기함수에서 빠져나오면서 거치는 그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건 잘 안 하세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제가 한번 여기를 약간 살짝 코딩으로 한번 손 코딩을 한번 봐볼게요. 어느 영역을 보려고 하냐면 요 부분.
그러니까 find 만약에 6을 하게 되면 함수로 저희가 구현을 하겠죠. 6을 하게 되면은 두 개가 똑같은지 보겠죠. 근데 틀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값으로 간다고 했죠. 가면 간다는 게 뭐예요? 들어가가지고 또 find 5를 하죠. 자기 자신을 또 불러요. 이렇게 제기처럼. find 5. 들어갔을 거예요. find 5에서 또 비교를 하죠. 근데 또 달라요. 그럼 또 들어가죠. 이렇게. 또 들어가죠. 이번에 몇으로 들어갔어요? find 1로.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게 제기함수의 형태라고 했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 find 1에서 더 들어가려다 보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뭐예요? 유레카에서 찾았죠. 찾았어요. 그럼 찾고 나면 여기서 리턴 해가지고 리턴해서 값을 여기서 끝나고 빠져나가고 또 위에 있는 대로 빠져나가고 해서 결국에 빠져나가서 여기에서 find 6을 하는 데가 find 6을 하면 리턴이 1로 나올 거예요. 그쵸? 이 값이 쭉쭉 나오니까. 근데 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찾았으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 자리 있잖아요. find 5를 했을 때 이 자리. 이 5자리에 1을 저장해주고 또 올라가서 6자리에 1을 저장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마치 바뀌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거 근데 여러분 꼭 해주셔야 돼요. 왜 꼭 해주셔야 되냐? 자, 밑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좀 더 극단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는데 find 6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대표 노드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기에서 빠져 나올 때마다 이 값으로 다 업데이트를 쳐주라 했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실제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변한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주는 게 왜 중요해요? 이게 유니온 파인드의 목적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유니온 파인드 여러분, 유니온 파인드의 목적이 뭐죠? 어떤 모르는 두 개의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가 하나의 집합에 속하는지, 즉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경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얘네 둘이 연결돼 있다 아니다. 한 집합이다 아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유니온 파인드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바꿨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지금 여기서 보셨듯이 여러분, 요 요 상태에서 find 6을 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갔다 찾아서 다시 제기를 빠져나오면서 요런 제가 이렇게 펜으로 그린 요만큼의 연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요렇게 한번 근데 저희가 빠져나오면서 1로 업데이트를 쳐서 요 형태예요. 요 형태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find 6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만에 찾아요. 여기서도 봐보세요. 가서 다르네 해서 한 번만에 가서 바로 찾죠. 여러 번 안 가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여기 밑에도 제일 써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경로 압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경로 압축은 실제 그래프에서 여러 노드를 거쳐야 하는 경로에서 그래프를 변형해서 어떻게 변형해요? 그래프를 어떻게 변형해요? 저희가 리턴에서 빠져나올 때마다 루트 노드의 값, 즉 대표 노드의 값으로 다 업데이트를 쳐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업데이트 쳐주면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주는 거죠. 더 짧은 경로를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 복잡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 부분이 별거 아닌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구현하지 않아도 가서 대표 노드 잘 가져오고 정답도 맞아요. 실제로 코딩 시험장 가면은. 근데 실제로 제출하면은 타임아웃이 나요. 근데 이걸 못 찾아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유니온 파인드에 대한 핵심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바로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그 유니온 파인드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경로 압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한번 코딩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